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 여기에 써놨듯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뇌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나이 드셔가지고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치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치매에 안 걸리면은 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의사가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달라요. 제 강의는 뇌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시면은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르신네들 건강할 때 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거 선생님,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도, 웃음과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뇌와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코칭과 관련된 거,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또 교사와 사제 간에 이와 같은 감정 코칭 얘기도 많이 하고, 성교육이나 양성평등, 또 남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가, 그런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 4차 산업사회 때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아이들 진로 탐색은 어떻게 하는가 등 강의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오늘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같이 마주보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앉아주셔서 같이 마주보고요. 같이 마주보고. 네, 같이 마주보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즐겁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뇌 질환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뇌에 어떠한 질환이 나타나면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은 훨씬 그 이전에 뇌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질환의 증세나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의사들이 치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60, 70%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70대나 80대에서 많이 이 질환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30대, 40대, 빠르면 20대부터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우리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신경회로망을 망가뜨려가지고 생기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쌓이냐면 30, 40대부터 조금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증상은 어느 때 나타나냐? 70, 8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갖고 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뇌에 생기는 치매 현상을 최대한으로 늦출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뇌 관리를 잘 하면은 치매에도 안 걸리고 우리가 건강한 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렇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여 전에 진시황이 불루초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 곳에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불루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다 그래요. 일본까지도 왔다 가고 불루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런 불루초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리고 노력했는데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여기 써 있죠? 4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은 불루초는 그렇게 먼 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바로 우리 뇌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뇌입니다. 우리 정신을 다 지배하고, 다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것이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참, 여기 하나 도와주는 분이 계시하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뇌를 젊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뇌라는 것이 과연 변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뇌가 변하지 않는, 우리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과연 이 뇌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뇌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뇌지요. 이게 뇌지요. 뇌는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뇌에는 이와 같은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뇌 혈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뇌 혈관, 여기에 뇌 혈관 이 사이사이에가 뭐가 끼어 있냐면은 1000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가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지탱해주고 그 하나하나한테 영양을 공급해주는 또 글리아세포라는 그런 세포가 한 개당 10개 정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뇌예요. 만져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뇌 구조입니다. 자, 그럼 말이죠. 지금까지 뇌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100여 년 가까이 굳게 믿어왔던 뇌과학에 대한 상식, 지식이 얼마 전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에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보다 우리 뇌에는 태어날 때 1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뇌가 신경세포가 죽기만 하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100여 년 동안 철직까지 믿어온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이 지식이 깨졌어요. 이 지식이 깨져. 유명한 프레드 게이지라는 학자하고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아니다. 우리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증명했느냐? 나이 많이 드신 말기 암 환자들 5명의 뇌에서 바로 죽자마자 바로 해부를 해가지고 어땠냐? 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직접 색채로 나타나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안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엄청난 뇌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뇌과학을 과학으로 말하자면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꾼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까지는 불치병으로 여긴 병도 이 학설이 나옴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큰 발견이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발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의 발견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가 봐요. 뇌가 우리 신체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말을 하죠? 전부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그 신경회로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전부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 뇌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뇌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놀랍죠? 자, 제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 있죠?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제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다음 이 손가락이 딱 붙어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가정을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 손가락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말이죠. 이 새끼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뇌가 우리 뇌에는 없습니다. 뇌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새끼손가락하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띄어놨어요. 띄어놔가지고 이것을 강제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알아요? 네? 뇌에 이것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해가죠? 네. 그러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 새끼손가락을 움직이게끔 하는 신경세포 역할을 해줘버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뇌를 변화시키고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 봐요. 여기에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뇌가 우리 몸을 통제도 하지만 몸이 뇌를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재미있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뇌졸중으로 뇌가 망가져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왼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뇌의 왼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 써요. 뇌는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어요. 크로스. 그러니까 왼손을 못 쓰는 사람은 오른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왼쪽 뇌가 망가지면 무슨 손을 못 써요? 오른손을 못 써요.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다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왼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왼손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세포가 오른쪽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왼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강제로 이놈을 계속 재활훈련을 시키면서 이름을 계속 움직이면은 새로 죽은 이걸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은 신경세포는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옆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줘요. 아까 이 새끼손가락과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원리를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그 하는 사람도 내가 이 원리를 모르고 이걸 계속 움직이라고 의사가 말하면 이게 왜 내가 이걸 움직이게 하는가도 알지 못하면서 하면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의욕이 안 생기지요. 그러나 그 원리를 알면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던 이 두 번째 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 보면은 CI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죠. 강제 유도 운동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어떤 안과 의사가 뇌졸중으로 쓰러가지고 왼쪽 손을 못 썼어요. 이게 의사가 뭐라냐면 당신은 앞으로 의사활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예 일상생활에서 되도록이면 왼손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오른손에다 장갑을 끼고 이걸 못 쓰겠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막 이걸 계속 막 썼어요. 계속 막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가지고 다시 의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갖았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게 옛날 학설이었어요. 옛날에는 신경세포는 안 늘어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이걸 회로거든요. 이게 신경세포간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걸 신경회로라고 그래요. 이 신경회로만 늘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옛날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좀 최근 학설에서 보세요. 이것이 신경세포거든요. 이것이 신경세포거든요. 근데 이런 신경세포 사이에 또 신경세포가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여긴 4개인데 똑같이 4개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개가 여러 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막 활동을 계속 하고 뇌를 젊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은 이와 같이 신경세포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책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어때요?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이거 있죠. 예를 들자면 뇌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청각을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귀를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를 못 듣게 되면은 갈수록 귀가 지금 예를 들자면 고장이 나가지고 갈수록 소리를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그 분야의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정상적으로 쓴 사람은 신경세포가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컴퓨터는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데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해요. 건강해져요. 젊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젊어지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여기에 가천 의과대학에 뇌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뇌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혹시 TV에서 봤을 때 조장희 박사라고 뇌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영순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에서는 양전자 단천 촬영이라고 펫이라는 기계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아주 좋은 MRI에 뇌 촬영하는 기계를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본에도 없어요, 그것이. 중국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가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소에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70대 뇌하고 20대 뇌예요. 그런데 봐요. 70대 뇌를 가진 사람도 20대 뇌를 가진 사람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대 뇌를 가진 사람이 70대 뇌 가진 사람처럼 뇌가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뇌라는 것은 나이와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조장희 박사가 제공한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젊은 사람도 늙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요즘 뇌에서 말이 초록이 치매라는 거 있죠? 60대 이하에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걸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관리를 않고 그러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이제 뇌과학적인 뇌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결론입니다. 봐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뇌는 크게 해야 합니다. 크게. 크게 할 때 크게 할수록 뇌가 활성화돼요.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뇌는 각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네, 희망이 보이죠? 나이 들었다고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다 하나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 강의로 오늘 그 강의의 가장 이제 핵심인 그러면 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봐고 특히 뇌과학 분야의 책을 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크게 이 11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묶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봐요.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뇌가 건강해진다. 꿈과 희망, 목표를 갖고 하나하나 일을 성취해 나갈 때 뇌가 건강해진다. 앞쪽뇌를 발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우리가 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오래 씹을수록 좋다. 좌우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뇌에 좋은 음식을 먹고 술, 담배를 삼가해야 한다. 제가 많은 책을 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오늘 수업 받는 지금 모습이 좋아요? 한 분도
여기에 강의에 딴 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의욕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새로운 자극을 너는 좋아한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너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은 그 조지아나주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학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런 연구를 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요? 예. 원숭이 중에서도 보노보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최고 영리해요. 보노보 원숭이라는. 이 원숭이가 이 보노보 원숭이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보노보 원숭이라고. 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어학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보노보 원숭이 생후 9개월짜리를 입양을 해가지고 35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아니, 훈련을 시켰더니 우린 이제 언어도 말이죠. 언어도 600단어 이상을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시도 하고 자기 감정 표시도 하고, 한 번은 이가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년 동안 이놈을 키우면서 그 학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초점이 이거였어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하고 이 동물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결론이 동물하고 차이점이, 동물은 뭘 가르쳐주거나 뭘 습득할 때 왜 이걸 습득해야 하는가,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전혀 알려고 노력도 하고 그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습득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어떤 걸 배울 때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그 기본 원리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해요. 인간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근데 동물에게는 이 호기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취학전 아이들이 하루에 어른들한테 몇 개의 질문을 하냐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300개 내지 400개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질문할까요? 그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호기심. 근데 동물에는 전혀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하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의 뇌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인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에게는 이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호기심을 발휘할 때 뇌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뭔 연구를 했냐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네들을 뇌를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매가 안 걸리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치매에 안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호기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치매에 약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이쪽 사람들보다 훨씬 없더라는 거예요.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뇌를 젊게 하려면, 건강하게 하려면 호기심을 가져야 해요. 호기심을 가져야 해요.
호기심이라는 것은 봐요.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을 했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초행길 갈 때는 상당히 멀리 느껴지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올 때는 어때요? 금방 오는 것 같으죠? 그 경험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이거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초행길을 처음 갈 때는 모든 환경이 다 어때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에 우리 뇌가 새로운 것에 이렇게 딱 접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새로운 환경을 빨리 파악하려고 그래요, 뇌가. 왜? 왜 그럴까요? 뇌가 새로운 환경을 빨리 파악을 해야 생존에 유리해요. 생존에. 뇌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생존을. 그러니까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정보를 처리해요. 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초행길을 가는 것은 뇌에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뇌는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그 환경을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예를 들자면은 초행길을 갈 때는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가 100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올 때는 몇 개만 활성화되는지 알아요? 하나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봐요. 뇌가 초행길을 갈 때는 처음 환경이니까 뇌가 100개가 활성화가 되니까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요. 뇌가 그 10개가 100개가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됐으니까. 근데 올 때는 한 개뿐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올 때는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금방 온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르신들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세월이 마디죠. 마디죠? 예? 나이 들수록 어때요? 너무 빨라져, 세월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도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대에는 10km로 세월이 흐르고 20대는 20km로 세월이 달리고 40대는 40km, 70대는 70km로 세월이 달린다고 하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호기심이 많아요. 아기들 아까 인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300개 내지 700, 600개, 400개의 질문을 한다고 했죠.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뇌가 어떻게 돼요? 많이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가 늙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늙고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많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막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뇌가 건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요. 여기에 뇌가 말이죠.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것을 한마디로 짧게 말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 이 자극이 많이 주어질 때 뇌가 발달하고 이 자극이 줄어들수록 뇌가 어떻게 되냐? 늙어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봐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세요. 우리 사람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도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소통을, 대화를 해야 해요. 그때 뇌에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서 뇌가 건강해지고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경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경세포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인간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할 때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죠. 그렇죠? 근데 뇌는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요. 우리 뇌에는 약 20와트 정도 되는 전기가 흘러요. 형광등 60cm 형광등을 켤 수 있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게 신경세포 안에 소통을 해가지고 신경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 신경회로를 전기 신호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극이에요. 자극.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게 지금 신경세포 안에 전기 신호가 흐르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기 신호가 흐르는 장면. 이와 같이 전기 신호가 흐르게끔 하려면 자극이 있어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 마크 로렌즈 마이크라는 사람하고 마리언 다이아만드 교수가 실험한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환경이 여기 먹는 거 위에는 아무 환경을 안 만들어줬어요. 단순한 환경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뇌한테는 여기에다 그네도 만들어주고 쳇바퀴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시설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신경세포에 이게 수상돌기가 다발이거든요. 이렇게 단순하죠. 근데 이쪽 뇌는 어때요? 이렇게 크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다양한 자극을 주니까 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양한 자극을 주지 않은 쥐보다 다양한 자극을 준 쥐가 15%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15%가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신경세포 생존율도 60%가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두 쥐를 미로에서 목표점을 찾아가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실험을 했더니 훨씬 성적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쥐가 어떤 쥐였냐면 나이 많이 든 쥐였어요. 나이가 많이 든 쥐한테도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에 막 도전하고 자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어르신들도 뇌도 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마리언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봐요. 젊은 쥐 8마리가 있는 데다가 나이가 든 늙은 쥐를 갖다 넣었어요. 같이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말이죠. 젊은 쥐 뇌에서는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이 많이 먹은 쥐한테서는 뇌세포가 10%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10%가 증가했어요. 이 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같이 많이 어울릴수록 우리 뇌도 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봐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전기 자극을 주지 않을 때는 우리 뇌에 이런 돌기가 안 나타나요. 근데 전기 자극을 5분 정도 줬더니 이게 일어났어요. 이봐. 여기에. 전기 자극을 20분 주니까 이 신경 돌기가 이렇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극을 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이거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경 돌기가 이 다음에 새로 다른 신경세포 수상돌기하고 만나가지고 시냅스를 형성을 해요. 이것이 시냅스가 많이 생길수록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시냅스가 많이 생길수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어려운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신경세포예요. 이게 신경세포체고 이것이 축색돌기라고 이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게 얘기할 것이 이것이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저장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전기 작용이 오면은 여기에 있는 시냅스 소포를 터뜨려 가지고 이것이 건너가 가지고 다른 신경세포 수용체에다가 이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흐름만 잠깐 얘기해서요. 이것이 시냅스입니다.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시냅스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에 1000억 개가 있는데 신경세포 하나당 10,000개의 신경세포가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연결된 것이 우리 뇌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커넥텀이라고 하는데 봐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경세포가 한 하루에 1000개, 10만 개 정도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중에서 하루에 10만 개 정도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대요. 왜? 우리 뇌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이상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뇌는 굉장히 과진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개씩 신경세포가 죽어가도 끄떡없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90살까지 죽어가면은 약 우리 뇌 중에 80%에서 90% 정도 신경세포가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80%나 90%뿐이 10%뿐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10%뿐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0만 개씩 죽어가도 우리 뇌는 90살까지 살아도 80%나 90% 뇌를 가지고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끄떡이 않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신경세포 간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망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부 어디가 저장되어 있냐면 신경망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글씨를 쓴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뭐 밥을 짓는다거나 가서 빨래를 한다거나 뭐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골프를 친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이런 모든 기능도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이 신경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겠어요? 이 신경망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시냅스가 연결이 된 이 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치매 중에 가장 큰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내지 60, 70%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 무섭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 사이사이에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독성 단백질이 거기에 쌓여가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망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시냅스를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전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망을 망가뜨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망의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알게 되면 다양한 자극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가지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많은 신경망 있잖아요.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가지고 미국에서는, 여기 써놨듯이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3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신경망을 전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럽 그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그 브레인, 여기 써놨죠. 이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뇌와 똑같은 신기해 컴퓨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버그라고 해서 고장을 나게끔 하면 이 부분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약 70억 달러를 들어가지고 뇌 지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이 작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성과를 거두면은 인간의 뇌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내 가지고 지금까지 고치던 뇌질환병도 많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 희망을 가져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린 것은, 내가 뇌는 낯선 자극을 좋아해요. 낯선 자극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봐요. 똑같은 생활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걸 뇌는 싫어해요. 낯선 자극을 좋아해요. 그게 오늘 했던 것도 똑같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냐, 다른 일. 예를 들면 집에 가는데 맨 그 길로만 가지 말고 오늘은 한번 돌아서 또 가고 옆길로도 가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럴 때 뇌가 자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먹는 것도 똑같은 것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어가지고 맛을 느껴본다거나, 오늘은 맨 이것만 했는데 다른 일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보지 않은 일을 자꾸 이렇게 해보면서 도전해볼 때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낯선 세계로 많이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는 것도 뇌를 발달시켜요. 알겠죠? 뇌로 새로운 자극을 주니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되도록이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낯선 경험이나 낯선 일을 많이 해볼수록 우리 뇌가 발달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꼭 실천할 사항이에요. 알겠죠? 실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과 희망,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말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어떤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죠. 목표를 설정했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달성해 나갈 때, 뇌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 성취감이 뇌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뇌뿐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하고 쉬겠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어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혹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몇만 명 죽인지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어요. 놀랍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중에 가장 악랄한 그 수용소가 어떤 수용소냐면 이 수용소입니다. 이게 아이슈비츠 수용소. 혹시 저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여기 이 가보신 분 가보셨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그 문학자가 한 말인데, 이걸 도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옥보다 더한 곳을 만든 곳이 이곳이에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가면 이게 죽은 시체들입니다.
시체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 죽인 독가스고. 여기에 가면 말이지, 이 사람 뼈 한번 보세요.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뿐이 안 줬다고 그래요. 동물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소에 잡혀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되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긴 사람은 5, 6개월 정도 되면 죽고. 그런데 아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년간 버텨가지고 살아났냐면 3년간 버텨가지고 살아났어요.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37세 때 독일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나치들한테 잡혀가지고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3년 동안 버티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냈는가? 어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며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 해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아려면은 어떻게 해든 간에 저 나치들한테 젊게 보여야 한다. 젊게 보이지 않으면 너는 바로 가스실이다.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스실이다. 가스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어디서 유리 조각 하나 구해가지고 수염을 깎았대요. 수염을 젊게 보이려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자기 옆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야, 우리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석방 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걸 말이죠. 철떡까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떡까지 믿는데 자기는 그걸 반신반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됐는데 어땠느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일상생활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석방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이니까 야, 왜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석방된다는 그 꿈이 사라지니까 죽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자세하게 면밀히 감시를 하면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디에서 소문이 났는지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석방되다더라. 그 소문이 딱 퍼지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죽어갔다면은 반절 이하로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 석방이 안 되니까 다시 그 안 죽었던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 이 사람이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노고테라피라고 그래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노고스라는 말하고 테라피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노고스라는 건 의미라는 말이고 테라피라는 치료만 말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말해주세요. 의미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미치료 이 사람이 거기서 찾아내는 학설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고통을 받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그걸 이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풍부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미래에 대한, 여기 있어요. 씁니다.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꿈, 희망, 기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이것이 무너진 사람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살아야 하는가 봐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 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것을 책을 읽고 여러 간데서 그걸 찾아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봐요. 이 말이 맞다는 이유는 제 근거를 한번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부대가 알프스산에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지도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다 그야말로 겨울철인데 얼어 죽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부대가 완전히 몰살, 얼어 죽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어느 병사, 그 중에 있는 어느 병사 가방에서 알프스 산맥 지도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지도가 바로 알프스산에 대한 지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도였는데 그 지도를 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이 지도가 거짓 지도였지만 사람들한테 뭘 줬어요? 그렇죠. 희망을 준 거예요. 희망. 꿈을 준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살아남게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한비아 그 많은 책 썼죠. 그 책, 한비아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아프리카 잠비아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식량 씨앗을 줬대요. 근데 씨앗을 나눠주는데 딱 이 마을까지 주니까 씨앗이 다 떨어졌네요. 이 마을은 어땠어요? 못 줬어요. 씨앗을. 그런데 그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거둬들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씨앗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똑같아요? 또 안 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씨앗을 안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똑같았는데 그게 바로 왜 이 씨앗이 뭘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꿈을 주고 그것이 사람을 지탱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삶에서 어떤 희망, 꿈, 기대, 믿음 이것이 사람을 목숨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과학적으로 제가 책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이 글 한번 보세요. 빅터 프랭클이 쓴 그 죽음의 소용서라는 제가 내용이 그 죽음의 소용서 책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혹시 기회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감동이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봐요. 창사를 보면서 회색병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사를 보면서 회색병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죽어갔고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보고 밤에는 빛나는 별빛을 본 사람은 살아남다. 회색병만 본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고 별을 보고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말 한번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보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 꿈, 희망을 놓치면 뇌도 망가질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말이죠.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과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희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단히 제가 요약만 할게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왜 건강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몸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신진대사도 올려주고 통감 효과도, 아픔과 통감 같은 것도 줄어들게끔 해주더라. 그래서 건강해지더라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뇌과학이니까 뇌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에서, 우리 뇌가 말이죠,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해마입니다. 해마. 이게 해마는 우리가 기억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해마예요. 치매 봐요. 제가 딸하고 엄마하고 병원에 갑니다. 아가야, 어디 가지? 병원에 가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아가야, 어디 가지? 병원에 가요. 계속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기억이 들어가는 입구인 해마가 망가져서 그래요. 기억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이 몇 초만 되면 5분 이상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해마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망가져요.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 있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기억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가장 먼저 망가뜨려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물질이 쉽게 말하면 기억을 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못 나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뇌 중에 가장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게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해요. 우리 뇌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이 바로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 꿈, 미래, 희망과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해마예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해마입니다. 이게 해마. 여기에 새끼손가락만 해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한 5cm 정도 되고 지름은 1cm 정도 돼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끔 하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도 관련이 돼요. 주 활동은 기억하고 학습하는데 주요 기능이지만 미래와 관련된 부분도 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가장 강조한 그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보면 도나 에디스라는 학자하고 런던 대학교에 일리노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아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 해마가 축소돼요. 위축이 돼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니까 해마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러한 해마나 전두엽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바로 우리 뇌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집중력도 키우고 주의력도 키워가지고 뇌를 발달시키는데 희망과 꿈을 이루면은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는 순간 뇌의 발달은 정지된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10분 가실게요. 예? 예. 10분 가실게요. 자, 결론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뇌의 발달과 건강을 주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상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건강을 잃는다. 오늘부터 자기 나름대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예. 자,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결론을, 저는 얘기를 했지만 그 실천 사항을 말씀해드려야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예. 이제 호기심을 갖고 매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 일상 생활에서 말이죠. 생활에서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달성을 했을 때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 성취감이 우리 뇌를 발달시킨다고 했죠. 아주 이 성취감이 뇌과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뇌를 발달시키는 자양분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봐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한테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희망입니다. 건강하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믿음, 기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야,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가지고 너하고 같이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살자라는 그러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한테 이것만 얘기하고 싶게요. 어르신들 젊었을 때 접어놓은 꿈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어. 아기 키우느라고 이걸 못했어. 그 접어놓은 꿈 있잖아요. 지금 나이 드시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일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가지고 뇌가 발달할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말이죠. 어려워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처녀 때 꿈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가지고 70대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80대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활동을 계속 하셔야 한다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제 책에서 보한 건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어요. 남성분이었어요, 이분은. 남성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조금씩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몇 세에 시작한 줄 알아요?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90세에 개인 발표회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건강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조그만 하고 싶은 일 하나씩 찾아가지고 특히 젊었을 때 접어놓은 꿈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